네, 투자로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 팀입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요.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일단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으로서 9월 마지막 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떨어진 데 따른 반등이기 때문에 물론 좋죠. 뭐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나 뭐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근에 셀트리온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요. 합병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또 서정진 회장 입에서 나왔다라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가를 좀 기대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합병, 3사의 합병으로 과연 누구한테는 호재고 누구한테는 악재냐, 뭐 이렇게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문자 회원님들한테도 질문들이 많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오늘 왜 매도를 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알기 쉽도록 제가 오늘 셀트리온 관련, 합병 관련해서 이 부분이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여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또 아니면 회원들한테 뭐 추천이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갖다가 이제 조언을 해드린 지가 꽤 되는 것 같아요. 아직 뭐 10년까지는 안 됐어도 근 10년 가깝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공매도라는 어떠한 그런 키워드가 좀 떠오르고요. 뭐 사기꾼 회사니, 뭐 바이오시밀러가 되겠느니, 그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도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그 전에 회원분이셨는데 그때부터 셀트리온 뭐 제 얘기를 들었는지 본인의 어떤 판단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굳건하게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계십니다. 뭐 그분들한테 좀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근데 그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뭐 악재, 호재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데 최근에 이 셀트리온 합병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얘기들 뭐 호재든 악재든 이런 이슈가 나오면 괜히 이 단기 매매자들만 그렇게 좀 우왕좌왕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안타까운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셀트리온 하면 장기 투자자, 특히 바이오의 장기 투자자의 자들의 이제 대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졌다고 슬퍼하거나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기뻐할 그런 주식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셀트리온을 분석하고 또 따라오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먼저 제가 좀 높아심에서 좀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뭐 전략이라든가 종목 또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현대투자 유료 문자 회원 안내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연락 주시거나 또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그룹 서정진 회장을 중심으로 셀트리온 홀딩스라는 실질적인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 셀트리온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셀트리온 또 제약이 있고요. 그죠? 셀트리온 홀딩스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서정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는 이 세 개의 회사인데요. 이 세 개의 회사를 지난 1월달 미국 임상학회인가요? 미국 임상 종양학회죠. 아스코에서 기자 간담회 할 때 서정진 회장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반짝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막 오르기도 했었어요. 뭐 합병이 된다. 근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아무래도 셀트리온 제일 막내죠. 제약이 제일 많이 오르고 또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좀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뭐 그 중간에 또 뭐 조회 공시 요구도 하고요. 근데 이번 서정진 회장이 지난주였었죠. 지난주에 이제 합병에 대한 얘기들 어떤 식으로 이제 셀트리온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홀딩스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정진 회장의 그 지분 헬스케어 지분 일부를 헬스케어 홀딩스에다가 그렇죠 현물 출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지배구조 강화 목적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내년 말까지니까 아직까지 1년 넘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셀트리온 이 삼형제가
합병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를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여지껏 지금 뭐 10년 가까이 셀트리온이 성장해온 것처럼, 상장 이후에 성장해온 것처럼 셀트리온이 조금 더 다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또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이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셀트리온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최근에 이 셀트리온에 뭐 합병이든 뭐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셀트리온의 합병 후의 시가총액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선은 얘네들이 이제 삼형제가 합병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장점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우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 현재 각각 시가총액이 35조, 뭐 한 13조, 한 5조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요. 그죠? 셀트리온이 제일 시가총액이 좀 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7위 정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말 그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1위예요. 그죠? 부동의 1위고, 셀트리온 제약도 뭐 2등, 3등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한 5위 정도 하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얘들을 합하면 50조가 넘어요. 그죠? 굉장히 큰. 지금 바이오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합병 이후에는 얘들이 더 시가총액이 높아지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음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죠? 추정이 한 52조, 53조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밀려있는 상황,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45조 정도 돼요. 근데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제약이 합해지면 52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시총 3위가 됩니다. 물론, 잘 됐을 경우에 빨라야 이제 내년 후반기가 될 텐데, 하반기가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그죠? 시총 3위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패시브 펀드라든가 인덱스 펀드 같은 이런 기본적으로 매수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특별하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그런 안정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펀드들의 패시브 펀드들의 수요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하나를 본다면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 하면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매도라는 거예요. 공매도라는 부분 뭐 지금은 많이들 아십니다만 셀트리온 이전에는 공매도라는 말 자체를 잘 몰랐었어요. 이해하기도 좀 힘들었고 주식을 빌려다가 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아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서 그만큼 차익을 먹고 이제 주식을 빌려온 거니까 그렇죠. 예, 도로 갚는 거죠. 사서 그런 개념인데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야 됩니다. 그죠? 한동안에 이 셀트리온 주식 빌려주지 않는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막 여기저기서 공매도 빌리려고 나는 20% 주겠다. 나는 뭐 20% 이상 이자를 줄 테니까 당신 가지고 있는 물량을 좀 빌려다오. 얼마 기간 동안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사실 합병을 하게 되면 주총 특별결의죠. 그죠?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해야 되면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행사를 하려면, 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식을 갖고 와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주식 이제 빨리 갚아라. 공매도 대차로, 주식을 빌린 사람들한테, 이 빌려준 사람이, 주식 대여자라고 그럴 수 있겠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때문에 대차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갚아야 돼요. 그러면 주식 빌린 사람들은 어디서 나서 갚아요? 빌렸으니까. 그렇죠. 이 장내 시장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쉽게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식을 사서 갚아야 되니까 매수가 몰리겠죠? 주가가 어떻게 돼요? 산다는 그런 물량들이 많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숏 커버링이 나오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3사 합병 때문에 이 기존에 장기 보유했던 주식을 빌려준 사람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그렇죠. 대차 상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쇼커버링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한번 뭐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긍정적일 수 있죠. 뭐 지금은 공매도 금지기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전체 약 6%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 셀트리온의 실적 부분이 상당히 그때 이게 뭐 분식회계라는 그 논란이 많았던 게 지금은 아닙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가 물량을 팔아서 이거를 수익을 잡는다라는 거 그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 게 바로 몰아주기라는 거거든요. 일감 몰아주기 논란. 이런 부분도 3사가 합병이 되게 되면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 작년도에도 2019년도 총 매출 기준에서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이었어요. 41%로 가장 높았죠. 그러니까 일감 몰아준다. 그죠? 계열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셀트리온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의 지나친 매출 의존도, 그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재고가 많다라고 의심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옛날부터. 대규모 재고 자산 문제도 이렇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이런 뭐 물질 개발, 그죠? 의약품 개발부터 해서 또 생산, 또 판매, 유통까지 한 번에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한 회사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그죠? 그렇게 본다면 기존에 각자 회사에 있을 때는 불필요한 어떤 비용도 들고요. 그죠? 근데 합병이 되게 되면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투명성도 강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각각의 회사가 수익을 내서 어느 정도 이익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보다 합해지면, 그죠? 1+1은 2가 아니라 1+1은 3이다라는 그런 시너지 효과. 기존의 3사가 단순하게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모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죠. 합병에 지금 현재 찬성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 여러분들 보세요. 의문점도 있어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도 우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대체 합병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물론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각 회사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눠질 거냐? 몇 대 몇으로. 이 부분도 이 주주들의 반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요.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지금 합병이 무조건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회사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요. 개인 주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다음 막강한 또 뭐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소액 주주들이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는 몰라요. 그죠? 국민연금이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그죠? 외국계 자금이, 뭐, 지금 아이온 인베스트먼트 남았잖아요, 그죠?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지금 거기 나온 것, 셀트리온의 7.5%, 셀트리온 헬스케어 7.5%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또 찬성을 할지 반대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소액주주가 약 60% 정도 가깝게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2.4%, 셀트리온 제약이 45% 정도 소액주주들의 비중이 있어요. 주주총회 공시가 나오겠지만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총 특별결의예요, 그죠? 합병이라는 것은 그래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총 주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해야지만 이제 통과가 되는데, 글쎄요, 반대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반대 가능성도 한번 염두를 해봐야 돼서, 그때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합병을 반대했을 경우에 주식 매수 청구권, 그죠? 예. 이 부분도 회사에서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합병을 하는데, 주주들이 만약에 찬성을 했을 때, 이제 합병을 하는데도 많이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래도 합병 비율은 주주들의 불만이 가장 적게끔 비율을 좀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자, 지금 현재 셀트리온 지배 구조, 지분 구조 아까 본 거와 그대로예요. 그죠? 아까는 이제 상장 주식들만 올렸는데, 그룹 이제 서정림 회장이 셀트리온 스킨큐어 또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홀딩스 밑에 이제 셀트리온이 있고요. 셀트리온 밑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의 국민연금이 한 9% 있고요. 그죠?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국부펀드인가요? 테마섹 계열사인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7.5%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금 현재 지분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러니까 홀딩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지주회사가 하나 더 생겨서 기존 셀트리온 홀딩스랑 합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시나리오에 지금 이렇게 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서정진 회장이 사재를 그죠? 투여를 한다면 지분이 원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5.6%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의 지분이 늘어나는 동시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서정진 회장 개인의 지분율은 11%로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우측이 이제 만약에 홀딩스가 나왔을 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합병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홀딩스가 이제 하나 남는 거예요.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둘이 합해서 이런 식으로 통괄 지주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홀딩스 밑에 셀트리온이 있고요. 그대로 셀트리온 제약도 있고, 또 그 홀딩스 밑에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독자적이었잖아요. 서정진 회장과. 근데 합병이 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합병 홀딩스 투자 총괄 지주회사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게 지금 골자에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저는 이렇게 봐요. 뭐 합병에 대한 어떤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는 그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기조적인 상승을 원하고요. 또 셀트리온 주주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오늘 외국인들이 왜 팔았냐고요, 여러분들? 뭐 글쎄요. 한번 볼까요? 자, 셀트리온의 주가는요, 올해 주가가 한 70%, 80%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바닥 대비해서 꽤 많이 오른 편에 속해요. 보실까요? 네, 올랐어요. 올해. 3월 저점이 약 13만원, 14만원 했으니까, 그죠? 꽤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오른 만큼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죠? 최근에는 추세가 잠깐 이탈이 됐는데, 이때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했어요. 볼까요? 그죠? 셀트리온.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 물량이 오늘 좀 나왔어요. 이게 좀 정보가 샜는지, 아니면, 물려있는 물량을 오늘 올라서 출발해서 그냥 한 번에 털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세요. 셀트리온은 이 외국인들이 샀다, 외국인이 팔았다, 이걸 우리가 오리지널 외국인들을 보는 그런 시각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창구만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 셀트리온 오늘 조금 뭐 좋은 이슈에도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이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셀트리온을 팔았다, 기조적으로 셀트리온 홀딩스를 팔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맞춘다, 이런 개념을 접근하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셀트리온 해왔던 대로, 해오셨던 대로 크게 흔들리지 말고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너스도 있잖아요. 그죠? 예. 임상, 2상, 3상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빠른 회사가 셀트리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 임상, 환자 대상을 아직까지도 못 구한 제약사들도 꽤 많다 그래요. 지난 4월 달에, 그래, 한번 치료제 한번 임상 시작해봐. 라고 이제 승인이 났는데, 환자를 못 구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착착착 잘 진행하고, 뒤늦게 합류를 했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벌써부터 지금 대량 생산 체제를 가동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 초에, 그죠? 출시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미리 준비해놓고 이제, 9만 명부터 일단 처방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준비를 지금 생산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제품부터 해서. 셀트리온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빠르게 이 부분 내년도에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셀트리온의 어떤 입지라든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또 셀트리온의 어떤 그 가치 이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실적은 올해 제일 좋고요. 이 부분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약 바이오 통틀어서 이 그룹 차원에서 셀트리온 그룹이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연다 나왔잖아요. 그죠? 매출 1조 클럽이 아니고요. 영업이익 1조 클럽이에요. 그렇잖아요. 작년도에도 여러분 뭐 어땠어요? 영업이익이 1조인 그룹이 대기업 중에서 6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삼성, SK, 현대차, 롯데, LG, GS. 그죠? 셀트리온이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연다. 올해 둘이 합하면 아마 영업이익 1조가 넘을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코로나 치료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러분들, 저는 서정진 회장이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그랬다는 게 좀 뭐냐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우락부락 하잖아요. 덩치도 크잖아요, 그분이. 예, 그래서 좀 뭐 사기꾼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저는 딱 보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신뢰가 가는 그런 CEO 스타일이 아닌가. 이번에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 이런 거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제 출연해갖고 홀딩스를 만들어서 합병을 한다? 개인들이 원하면 합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대기업 CEO 회장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주를 위한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주가가 답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꿋꿋하게 주주와의 약속을 지킨 서정진 회장,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주주들이 반대하면 합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알 수 없지만, 이전에 이 바이오 회사, 제약 바이오 하면 사기꾼들 득실득실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많고. 이런 CEO들이 많은데, 그런 CEO가 좀 다르다는 차원, 그죠? 이런 회사가 없다. 이런 CEO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합병의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 셀트리온을 떠나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결국 주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데, 저는 긍정적인 한 표를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인 합병은 결국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돼서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자연스럽게 주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현대투자 문자회원 가입 안내 함께 여러분들 하실 분들은 연락해 주시고요. 계좌번호로 입금하시고 문자로 성함만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